내 집 마련을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완화를 많이 해서 언제든지 집값이 많이 내려가면 살 수 있다라는 여지를 좀 심리를 심어줬잖아요. 근데 지금 집값이 아직도 고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직 시장이 따라오지 못하고 네. 있는데, 그래서 일단 연착륙에는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으나 이 시장이 살아가는 시기, 뭐 후년이나 뭐 2, 3년 뒤가 되면 뭐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조정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집 마련하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혼동스럽잖아요. 네. 아, 이게 지금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사야 되나? 아니면 언제까지 떨어질까?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더 떨어져야 돼. 여러 부류가 있죠. 그럼 우리가 그걸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무주택자 입장에서 자산 여력이 좀 부족한 분들은 무조건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4년 전, 5년 전의 가격을 생각해 보면 서울은 지금보다도 10에서 20% 더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최악은 30% 정도까지. 네. 그리고 지방도 마찬가지 수준인데, 우리가 이제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우리 동네는 안 떨어져서 이런 분들 많아요. 다 떨어졌다 그러는데 우리 동네는 별로 안 떨어졌는데 이런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냐면 대단지들이 모여 있는 곳,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 곳. 근데 그 지역들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데가 많아요. 많은데 송파는 지금 꺾였잖아요. 네. 완전하게. 네. 헬리오시티든 대단지들이 다 그냥 쭉 한 30-40%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서초구 일대가 조정을 받다가 지금 다 잠시 멈추거든요. 규제 완화 대책 때문에. 네. 그런데 전세 가격은 도리어 내려왔어요. 전세 가격이 내려온다는 거는 매매 가격 하락의 선행 지표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 아, 서초, 강남 등 그동안 버텨와서 하락폭이 적은 지역, 타 지역에 비해서 네. 인천 송도나 안양 일부나 이런 데들은 또 노원구, 또 송파구 이런 데는 30에서 40%, 많으면 50%까지 지금 하락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GTX 호재나 이런 거로 발전했던 경기도 일대, 지금 폭락한 지역들을 보면 50%가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분양가가 얼마냐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4, 5년 전에 분양가가 3억이었다. 근데 10억이 된 거예요. 반토막이 나면 5억이죠. 그래도 수익률은 80%예요. 그러네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 하락이 50%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될 여지가 조금 있죠. 네. 왜?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높고. 그러면 역으로 20, 30% 내려온 곳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용성도 거의 많이 안 내려왔고요. 또 서초도 많이 안 내려왔고, 강남도 많이 안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광진구도 그렇고. 근데 그 지역들이 지금 데이터를 제가 디테일하게 보면 하나씩 꺾이는 것들이 나와요. 다른 데처럼. 노원구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노원구는 그동안 많이 내려왔으니까 지금 하락폭을 줄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규제 완화 대책으로 호가는 많이 줄인 것 같은데 전세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중장기화 되면 결국 다시 재하락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계시는 곳에서 원래 지역에 4, 5년 전 집값이 있잖아요. 네. 2018년도 수준. 그 수준에 비교할 때 물가 상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가 상승 뭐 3%에서 4% 보고, 그러면 복리 계산하고 단순 계산해도 그 당시 가격보다 10에서 20% 오른 가격이 일단 적정 가격인 거예요. 논리상은. 그러나 항상 우리가 가수요가 있고 이런 규제 완화 대책이 있으니까 투기 요소가 붙게 되면 더 업이 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네. 그 개념에서 볼 때 서울은 140대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이 200이 넘었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수치를 잘 보시면서 시장을 보시는데, 그러면 덜 떨어진 곳들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지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네. 중간에 분양을 하는데 이게 예전 같으면 싼 분양가인데 지금 분양가보다 더 집값이 내려가니 이거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고민하시고 힘드실 텐데, 일단은 이제 청약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첫째, 청약이요? 네. 네. 신규 분양이죠. 신규 분양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때 여러분 기존 주택, 여러분의 집값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 5년 전에 2015년도 때 집값을 100이라고 잡으면 최대 300까지 오른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00 정도 오른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정을 거치면 제가 볼 때 한 150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마지노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 계산하면. 이 상태에서 신규 분양하는 주택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많이 내려온 데는 분양가가 더 높을 수도 있지만 아직도 분양가가 낮은 곳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배가 올랐는데 30%밖에 안 빠졌다. 근데 분양가가 그 30% 언저리다. 그러면 50% 내려올 거 계산하면 분양가도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P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계산해 보시면 그러면 가이드가 나오죠. 상하로.
아 그럼 150 라인에 두면 분양가가 저보다 좀 더 낮다라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이 옛날 더듬으니까 100원이다. 근데 지금 아직도 200원이야. 근데 분양가가 150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왜? 50원이 내려오고 50원이 올라가는 어떤 유동폭에서 이 집의 장점은 뭐죠? 신축이잖아요. 네. 새 차하고 혼차하고 당연히 새 차가 비싸겠죠. 신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분양가가 똑같다 그럴 때 현재 기존 시세가 옛날보다 50% 정도 내려왔다면 이건 시장을 봐야 되죠. 이 청약 현장을 대해서. 근데 만약 20-30% 내려왔다. 그때는 정말 고민하셔야죠. 이거 청약을 할지를 조심하셔야 되겠죠. 왜? 지금은 중도금 대출을 해도 이자를 5% 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자기 여력이 무리하게 들어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 미분양 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마 상반기에 미분양 10만 원 넘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말도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네. 10만에서 12만 원 터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분양가들을 그 다음 현장들은 낮추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낮출 때 가격이 지금 기존 시세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 되는데 이 기존 시세가 40-50% 빠졌다. 그러면 이건 쳐다봐도 되는 게 왜? 이게 10% 더 내려가더라도 똑같은 값이니까 이게 마지노가 10%인데 그러면 신축을 샀는데 10% 빠져도 새 집이니까 그 값은 복구가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중장기적으로 볼 때 괜찮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낮죠. 단순하게 이제 말이 좀 여러 번 했는데 아 원래 시세에서 많이 올라간 가격의 폭이 반 정도에서 60-70% 빠졌는데 분양 가격이 그 언저리다. 그러면 그때 이제 쳐다보시고 계산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신규 분양을 받으시면 되고 신규 분양이 여전히 높다. 안 버티고 이런 현장도 있거든요. 지역도 일부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그냥 기존 주택으로 가시면 되죠. 편하게. 근데 언제 가냐? 말씀드린 대로 3배가 오른 지역은 50에서 60%까지 빠진 다음에 쳐다보시는 게 좋고 2배가 오른 지역은 50% 빠졌으면 물가 상승 계산하면 딱 나와요. 그 선에서 시장을 보셔도 손해 볼 일은 크게 없잖아요. 다만 그 가격 자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평균 소득에 맞춰서 비싸다 아직도. 그럼 그건 더 내려오겠죠. 그렇게 이제 2-3가지만 체크하시면 집 마련하시는데 뭐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네.